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유명한 여성 분주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덕여왕 같은 분이 유명하고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람들도 유명하죠. 그 수많은 여왕들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중국의 측천무후라는 분은 정말로 존재감이 완전히 독보적인 분이거든요. 이분이 왜 독보적이냐? 일단 보통 여왕이나 여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즉위를 하냐면 왕이 갑자기 죽었는데 왕위를 이을 남자 후계자가 없을 때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즉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측천무후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멀쩡히 즉위한 남자 황제를 자기가 내쫓고 황제가 됐어요. 그렇게 권력을 잡기까지의 과정이 또 상당히 살벌합니다. 측천무후가 황제가 되기까지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만 93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중에 자기 자식도 있었어요. 측천무후는 자기 아들 넷을 죽이거나 내쫓았고 딸은 갓난아기 때 직접 죽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또 그런대로 잘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훗날 자기 손자 시대에 찾아오는 당나라 태평성대의 기틀을 닦았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사람이거든요. 대체 측천무후는 누구였는지, 어떻게 황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측천무후는 624년에 태어났습니다. 중국 당나라가 막 세워졌을 무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가 한창이었죠. 본명이 무조예요. 성이 무씨고 이름이 조인데요. 아버지는 이 무사확이라는 분인데 당나라의 건국공신이었거든요. 근데 무조가 8살일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조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렵게 살긴 했는데 엄청나게 다재다능했다고 해요.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타고 심지어 무술까지 잘한대요. 완전히 사기캐였던 거죠.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서 궁궐에 들어갔고요. 이 소문을 들은 당 태종이 무조를 후궁으로 들입니다. 후궁이라고는 해도 나이차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까 둘이 엄청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조의 재주가 워낙 뛰어났던 덕에 태종이 이 재주를 상당히 아꼈다고는 합니다. 당태종은 무조한테 이름도 하나 지어주는데요. 무미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씨성을 가진 예쁜 랑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고요.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다녀온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몸져 눕는데요. 이때 태종의 9째 왕자 이치라는 분, 요분이 훗날 당 고종이 되는 분인데 요분이 아버지의 침전 바로 옆에서 먹고 자면서 아버지를 지극 간호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같이 간호를 하던 무조랑 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이랑 눈이 맞은 거예요. 이게 좀 막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가 고종보다 4살 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아들 쪽이 훨씬 잘 어울리긴 합니다. 그러다가 당태종이 결국엔 세상을 떠납니다. 당나라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은 전부 다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도 출가해서 절로 갔는데 다음 황제가 된 고종이 이 절을 찾아간 거죠. 왜 갔을까요? 무조 만나러 간 거예요. 머지않아서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황후 왕씨도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홀렸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후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여자 관계 때문인데요. 그때 황후랑 고종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고종의 후궁 중에 숙비 소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소씨는 아들, 딸을 여럿 낳았거든요. 당연히 기세가 등등했죠. 황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렸던 거예요.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이 소씨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황후가 가만히 보니까 무좀인지 무조인지 하는 이 여자는 소씨보단 만만해 보여요. 사실상 고아라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원래는 시아버지, 그러니까 선 황제의 후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트집 잡아서 쫓아내기도 좋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황후는 무조를 절에서 불러다가 후궁으로 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둬서 소씨를 견제하는 카드로 이용해 먹다가 적당한 때에 버리려고 한 거예요. 무조는 계획대로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요. 아들까지 낳으면서 완전히 궁궐의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숙비 소씨는 황후의 계획대로 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황후가 호랑이를 들인 겁니다. 무조가 이제는 황후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야사로 전해지는데요. 무조가 둘째 아이로 딸을 낳았거든요. 그때 황후가 축하하려고 찾아와서 딸하고 놀다가 갑니다. 황후가 가니까 무조가 딸을 스스로 목 졸라 죽이고 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놨던 거죠. 그리고 황제인 고종이 그 다음에 딸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불을 훅 들춘 거죠. 이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고 뭐냐,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누가 이런 거냐. 그랬더니 황후맘마가 잠깐 들려서 아이랑 놀다 갔다는 거예요. 황후가 제대로 걸린 거죠. 이 사건 때문에 고종은 크게 화가 나서 황후를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무조는 정식 황후로 즉위하게 됐죠. 황후는 숙비 소씨하고 함께 햇빛도 들지 않는 방에 감금됐대요. 무조는 혹시라도 고종의 마음이 바뀔까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 모두 다 처형해버립니다. 이때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찾아오겠다라고 악을 쓰니까 두 사람의 사지를 자르고 몸은 술독에 빠뜨려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대요. 술에 취한 귀신이 찾아올 수나 있겠느냐? 독하죠. 고종은 병약하고 의지도 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센 황후 무씨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고요. 황후 무씨는 완전히 당나라의 실세가 됩니다. 무조가 황후 노릇을 총 28년 동안 했는데요. 그중에 20년 동안은 그냥 황후로서 정치에 참여한 거고요. 고종이 몸이 정말 안 좋아져서 알아눕거든요. 그 후 8년 동안은 정식으로 황제 대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 28년 전체를 그냥 측천부후의 집권기로 보기도 해요. 이 황후 시절의 무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불도저예요. 일단 눈밖에 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살려두질 않아요. 일단 자기가 황후가 되는 걸 반대했던 신하들 모조리 죽입니다. 대부분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하나같이 당나라 개국공신들이었고 세도도 상당한 귀족들이었는데 무씨 앞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황태자 문제죠. 원래 황태자가 이충이었는데 금방 역적으로 물려갖고 죽었고 오황후의 장남이었던 이홍이 황태자가 됩니다. 이 이홍이라는 분이 똑똑하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머니 눈밖에 나는 짓을 꽤 많이 했대요. 자기한테 이복 누나죠. 세상을 떠난 이 숙비 소씨의 딸들이 불쌍해서 시집자리를 알아봐줬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독살당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무황후가 죽였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고종이랑 어머니 무황후랑 셋이 식사를 하고 나갔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둘째 아들 이현이 황태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도 어머니 눈밖에 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야사로 도는데 여하튼 영모죄로 폐위됩니다. 그리고 멀리 귀양 갔다가 나중에 사망해요.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독살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이현, 요 셋째 아들은 다행히 쫓겨나지는 않았고 고종이 죽은 다음에 다음 황제 중종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즉위하고 나서 딱 55일 만에 쫓겨납니다. 이것도 뒷이야기가 있는데 중종의 황후가 위씨였거든요. 이 위황후 이분이 무황후 못지않게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종도 아내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중종이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 장인을 초고속 승진시켜서 재상으로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신하들의 반대가 엄청났어요. 중종이 좀 짜증이 났는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천자인데 장인한테 천자 자리라도 줄 수 있지 재상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냐. 이게 무황후가 이게 아들내미 하는 말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가만뒀다가는 며느리가 나라 집어삼킬 게 뻔했던 거죠. 그래서 당장 군사를 끌고 와서 중종을 내쫓아 버립니다. 황제 옷이며 신발이며 옥새까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뺏어버리는데도 꼼짝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들 넷 중에 셋을 죽이거나 내쫓은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넷째 아들이 예종으로 즉위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아들들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7년 뒤 무황후는 넷째 아들 예종도 마저 내쫓고 이번에는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나라 이름도 주로 바꾸고 수도도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깁니다. 자, 여자가 황제 자리에 오르고 거기에 나라 이름에 수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반란이 일어나긴 했는데 깨끗이 진압됐고 나라는 꽤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왜냐? 무조가 고종의 황후가 되고 나서 28년 그리고 아들 예종이 황제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도합 35년 동안 사실상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무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무조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타괴라는 일종의 투서함을 설치하고 홍리라는 일종의 비밀 경찰을 풉니다. 그리고 누구든 남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공포 정치의 끝판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침에 신하들이 걸로 들어갔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면은 집에서 끌어안고 만세를 부를 정도로 신하들의 공포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실 무조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대부분 기득권 귀족층이었거든요. 역사책에서는 이 사람들을 관롱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벼슬도 주고받으면서 거의 200년째 온 중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조의 공포정치는 바로 이 관롱 집단을 싹쓸이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조가 공포정치랑 함께 실시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집안 배경이나 빽과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만 있고 충성심만 인정되면 고위직에 임명한 거죠. 그래서 무조 시절에 뽑힌 인재들이 나중에 당나라 최고의 태평성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수의 귀족들한테는 지옥 같았지만 백성들한테는 평화로웠던 치세로 기억되고 있어요. 아무리 측천무후라고 해도 세월을 막지는 못하겠죠. 무조도 나이가 들고 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서서히 압박을 해요. 웬만하면 이제 은퇴하시고 황제 자리 넘겨라 이거죠. 무조는 결국 신하들의 압박에 밀려서 자기가 직접 쫓아냈던 셋째 아들 중종을 다시 황제로 세우고 당나라를 복원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태상 황제가 돼서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그 후 10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이 측천대성 황제라는 존호를 바치는데요. 무조는 나는 황제가 아니었다. 나는 황후다. 라고 하면서 이 호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괜히 황제 칭호라도 받았다가는 나중에라도 역적으로 몰릴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황제 대신 측천대성 황후, 측천순성 황후 이렇게 불리다가 측천이라는 존호 그리고 무시성 황후였다는 뜻으로 무후를 합쳐서 측천무후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정착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분을 무측천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측천무후는 엄연히 황후가 아니라 황제였으니까요. 어쨌든 스스로 황제의 대접을 거부했기 때문에 측천무후는 역적 취급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권력 욕심에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악녀로 꼽히면서 두고두고 욕을 먹었죠. 그런데 오늘날엔 재평가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나라는 굉장히 잘 다스린 황제였고요. 솔직히 남자 황제들 중에서 측천무후보다 사람 많이 죽인 황제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평가가 갈리는 사람인 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